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49년 동안 이어져 오던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같은 상호금융의 통장 하나쯤은 누구나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농협은 이자가 높고 세금도 거의 없으니까 거기다 넣는 게 제일 낫다고요. 그래서 저도 3천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연이율 4%에 세금은 1.4%만 떼간다고 하니 일반 은행보다 훨씬 이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년에 바뀌는 세금 제도로 인해 이 비과세 혜택이 거의 사라질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은행에 확인한 결과 5천만 원 넘게 버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5%, 2027년부터는 무려 9%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새마을금고나 신협 혹은 농협의 통장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 변화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제도 변화만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저 김민석, 20년 차 시니어 복지 전문 PD로서 실제 현장에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그 전에 이런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지금 금빛인생 채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바뀌는 정책들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부터 완전히 바뀌는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상호금융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조합을 말합니다. 이곳들은 그동안 조합원에게 엄청난 세금 혜택을 줬습니다. 3천만 원까지 예금하면 14% 넘는 이자 소득세 대신 단 1.4%의 농어촌 특별세만 내면 됐습니다. 이게 무려 49년 동안 유지돼 왔던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랬죠. 5천만 원 예치하면 은행에서는 세금 77만 원을 떼가지만 새마을금고에서는 7만 원만 떼갔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10배 이상이었던 겁니다. 이러니 많은 분들이 새마을금고로 몰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연소득 5천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순간 상호금융에서 받는 이자도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은행과의 금리 격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가 1페이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왜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다 실질적인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이 비과세 혜택은 농민과 어민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였습니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기반의 금융기관이고 조합원이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구조였죠.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이 혜택의 80% 이상을 일반 고소득자들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농사도, 업도,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준조합원 자격을 얻어 이자 비과세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세금 회피의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문제로 삼았고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과세 제도를 사실상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이라고 해도 농민이나 어민이 아니라면 이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처럼 중산층 이상 일반 직장인들입니다. 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붙게 되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비과세 혜택은 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25년엔 5%, 2027년엔 9%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전처럼 금리만 보고 상호금융에 돈을 넣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3천만 원을 신협에 예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이율이 4%라면 이자 수익은 120만 원입니다. 예전엔 여기서 1.4%, 16,800원만 세금으로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인 6만 원을 내야 하죠.
2년 뒤엔 9%, 즉 10만 8천 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금리가 높다고 상호금융으로 달려가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저도 최근에 신협 지점장님께 전화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예금 만기되는데 계속 유지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세금 붙는다는 얘기 들으셨죠? 하고 물었더니 지점장님도 아주 조심스럽게 맞다고 답하시더군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이제부터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정리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저 김민석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금융 상담을 도와드리며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과세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은 2025년부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이자에 세금이 붙기 시작하고 2027년에는 그 세율이 무려 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지만 연금 외에도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둘째, 금리만 보지 말고 실제 수익률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이자 수익에서 세금을 제외한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야 진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의 금리가 4%,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가 3.5%라면 이전에는 당연히 금고가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세금 5%, 2027년부터는 9%를 뗀다면 실수령 이자는 오히려 은행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한 어르신 사례인데요. 신협에 5천만 원 넣고 있던 분이 금리를 믿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금 계산을 다시 해드렸더니 결과적으로는 하나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옮기는 게 더 많은 수익을 받게 되더군요.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왜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주냐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지금부터 2년이 매우 중요한 전환기라는 점입니다. 2025년에는 5%, 2027년에는 9%로 점진적으로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금융 전략을 새로 짜야 합니다. 당장 내년이라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양한 금융기관의 금리 그리고 예치 조건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상호금융이 가지고 있던 절세금융이라는 이미지가 점점 약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의 예금 이동도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조건을 가진 상품은 곧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금융이라는 건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이 항상 이익을 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금융에 돈을 예치해 두신 분들은 그 예금이 어떤 형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예금인지, 정기예금인지 또는 출자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조합원 자격입니다. 조합원이라고 해도 실제 농업 종사자가 아니라면 내년부터는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조합원은 괜찮지 않냐고 물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정조합원이면서 실제 농업인, 어업인으로 등록된 경우만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 중에서도 디지털 전용 정기예금 같은 경우 금리는 낮아도 가입 조건이 자유롭고 세금이 똑같이 적용되니 전체 수익률에서 손해가 적습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전용 예금 상품이 금리가 4%에 가까운 것도 있기 때문에 상호금융과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ISA 통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연간 2천만 원까지 넣고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로 관리할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예전에 상호금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던 분들이 이제는 ISA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저도 최근 상담에서 60대 어르신 한 분께 기존의 신협 예금을 ISA 계좌로 분산하시라고 조언드렸고 지금 아주 만족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금융기관 상담을 받을 때 무조건 금리만 묻지 마시고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비교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은행에서 안내하는 금리는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세후 이자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계산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 4%에 세금 15.4%를 뗀다면 실제 수령액은 3.38%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채 4%라는 숫자만 보고 결정하시면 실질 수익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정보 드릴게요. 내가 올해 안에 예금한 돈은 올해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재예치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예금은 세금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예금이 만기 도래 예정이라면 만기일과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조정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히 개인의 세금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상호금융기관, 즉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같은 곳들이 운영구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기관들은 비과세 혜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많은 고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혜택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높아도 예치하려는 분들이 몰렸고 자연스럽게 자금도 풍부해졌죠. 하지만 이제 그 핵심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예치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고객들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중은행으로 이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이 줄면 상호금융기관들은 대출 여력도 줄고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최근에 새마을금고 직원과 대화를 나눴는데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지금부터 경쟁은 은행하고 직접 붙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그만큼 이 제도 변화는 단순히 세금 좀 붙는구나가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 생태계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바로 정보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세상은 바뀌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 만기일, 세후 수익률, 세제 혜택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연금 상품 하나하나가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건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내년부터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답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새마을금고에 예금만 있고 출자금은 없는 경우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예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건 맞지만 출자금과는 별개입니다. 조합원 여부는 출자금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세금은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두 번째 질문. 내가 만약 연금생활자인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실제 농민이나 어민이 아니더라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2025년 이후에도 기존처럼 농어촌 특별세 1.4%만 부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이미 예치해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부터 세금 붙는 건가요? 아닙니다. 2024년 안에 가입한 상품은 계약 기간 동안은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만기 전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만기 후 재해치하거나 새로 가입할 경우에는 개편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금융의 세계에서는 모르고 당하는 일은 곧 손해입니다. 이제는 이율 하나 보고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후 수익, 과세 조건, 상품 구조,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하셔야 진짜 이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금빛인생 채널 지금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화되는 정책과 금융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꿀팁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복지 전문 김민석 PD였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